네, 뉴스파이터 1부 바로 시작합니다. 박상현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커버 스토리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상현입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목이 좀 칼칼하지 않습니까? 괜히 목이 더 칼칼한 느낌도 들고 실제로 지금 보니까 미세먼지가 나쁨 단계고 초미세먼지 매우 나쁨이라고 해요. 네. 오늘 되도록이면 야외 활동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부득이하게 나가야 한다 하시면 마스크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도 마스크를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목이 칼칼합니다. 자, 오늘의 첫 소식에 앞서서 지금 모든 주요 방송사 어떤 뉴스를 중심으로 보도하고 있습니까? 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제47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하지 않았습니까? 네. 취임식 소식이 주요 뉴스 상단 그리고 대부분의 아침 신문 일면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예. 이외에도 공수처가 조사에 불응한 윤 대통령 강제 구인을 시도했지만 불발됐다는 소식이 있고요. 예.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 서부지법에 난입해서 난동을 부린 것과 관련해 어제 행안위에서 현안 질의가 있었는데요. 이와 관련한 뉴스들도 비중 있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공수처가요, 어제 서울 구치소로 향했어요. 오후 3시부터 밤 9시까지 네. 강제 구인을 시도를 했죠. 하지만 맞습니다. 불발됐고요.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이 계속해서 조사에 불응하면서 공수처가 또 다른 카드를 꺼내들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강제 인치였습니다. 구치소 협조를 받아서 강제로 조사실로 데려오는 거였는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공수처가 강제 구인을 하기 위해서 서울구치소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냈습니다. 공수처는 법률과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피의자가 조사 출석을 거부할 경우 구속영장의 효력에 따라 조사실로 강제 구인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네. 오후 3시부터 강제 구인을 시도했습니다마는 윤 대통령 측이 거부하면서 결국 밤 9시가 좀 넘은 시각에 철수를 했습니다. 네. 구치소에 수감된 전현직 대통령들 강제 구인은 이번이 처음이었다면서요? 강제 구인 시도요? 맞습니다. 실제로 강제 구인이 이루어진다면 역대 대통령 중 처음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죠. 그렇군요. 윤 대통령 측의 입장도 들어봐야죠. 어제 석동현 변호사가 밤 9시에 입장을 냈어요. 오늘이 3차 변론기일이 예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하루 전날에 이렇게 강제 구인을 시도를 하는 건데 이런 식이면 변론기일 준비에도 심대한 장애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강제 구인 시도로 방어권과 자기 변론권을 마구 침해하고 제약해도 되겠느냐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그러면서 공수처가 철수한 직후에 오늘 현재 변론에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을 한다라고도 깜짝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앞으로 대통령이 가능하면 헌재에는 다 출석할 것이다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네. 어떤 입장을 밝힐지도 주목이 되고요. 이게 공개 변론이기 때문에 나중에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공수처의 입장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인권 보호 규정에 따라서 강제 구인을 중지했다라면서 피의자에 대해서는 재강제 구인 등을 포함한 형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다시 강제 구인을 시도할 가능성이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그렇군요. 예,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 어제였죠. 대통령 안가, 대통령 경호처에 대해서 압수수색에 나섰죠. 맞습니다. 예. 계엄 전후로 해서 안가 안팎의 CCTV 영상과 계엄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시도한 건데요. 삼청동 안가는 계엄 전 윤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을 불러서 내란을 모의했다고 지목된 곳이고요. 네. 용산 대통령실 청사 내 경호처는 CCTV 관련 서버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런데 경호처에 막혔다고 해요. 네. 경호처가 군사상 기밀을 이유로 승인하지 않았다고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3시간 넘는 대치 끝에 빈손으로 철수를 하게 됐는데요. 1시 35분쯤에 수사관들을 보냈고 오후 5시 10분쯤에 경호처로부터 압수수색 집행 불능 사유서를 받고 철수했다고 합니다. 벌써 두 번째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미 지난달 27일에 1차 시도가 있었잖아요. 그때도 압수수색 시도가 있었습니다만 그때도 경호처에 막혀서 예. 압수수색 시도가 불발이 됐거든요. 계엄 전후로 해서 윤 대통령이 안가에서 정확히 누구를 만났고 또 어떤 지시를 했는지 파악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물 확보가 번번이 경호처에 막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어제 YTN을 비롯해서 방송사들이 생중계로 경호처의 압수수색 현장 네. 소식을 전했는데요. 결국은
압수수색을 하지 못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경호처가 압수수색에 불응하면서 내세운 근거는 뭡니까? 형소법 110조 그리고 111조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이 체포되기 전 대통령실과 경호처 안가 압수수색 시도도 이 110조와 111조에 가로막혔던 겁니다. 네. 형사소송법 110조 설명을 해드리자면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라고 돼 있고요. 111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해서는 본인 또는 그 당의 공무소가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 공무소 또는 당의 감독 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걸 내세워서 협조하기 어렵다라는 집행불능 사유서를 제출한 건데요. 다만 해당 장소의 책임자는 국가에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압수수색에 응해야 한다고도 규정돼 있습니다. 과거에도 보니까 임의 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받던데요. 네. 이번에도 임의 자료 제출 형식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네. 좀 더 일단 상황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 전에요. 대통령 경호처 간부에게 총기 사용 검토를 지시했다라는 진술을 경찰이 확보했다고요? 네, 어제 경찰 특별수사단이 경호처 관계자에게 확보한 진술에 따르면 네. 윤 대통령이 지난 10일에 그러니까 2차 체포영장 집행이 되기 5일 전에 경호처 부장단과의 오찬에서 체포영장 집행 때 총을 쏠 수 없느냐라고 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김성훈 경호처 차장은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답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잠시 윤 대통령 측 입장도 좀 들어보고요. 여기에 김성훈 경호차장이 대통령 지시라면서 통화 기록 삭제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있었다고요? 네, 경찰에 따르면 김 차장이 지난달 중순에 대통령실 비화폰 서버 관리자에게 연락해서 국군 방첩사령관과 수도방위사령관, 육군 특수전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 기록을 지우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 대통령의 구체적인 지시를 감추려 한 거라는 건데요. 특별수사단은 증거인멸 정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버 관리자는 김 차장의 지시를 불법으로 여겨서 통화 기록을 삭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윤 대통령 측 입장은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대통령은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를 한 사실이 없고 이와 관련된 질문 역시 김성훈 차장에 대한 조사에서도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네. 또 대통령의 총기 사용 검토 또한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서부지법 난입 난동 사태 관련 수사 속보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경찰이요. 서울 서부지법과 헌법재판소에서 발생한 난동 사태로 체포한 90여 명 가운데 66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죠. 맞습니다. 46명은 서부지법 내부에 침입한 혐의고요. 예. 10명은 공수처 차량을 막으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또 다른 10명은 서부지법 담을 넘거나 경찰관을 폭행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66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46명 중 3명은 또 유튜버라고 합니다. 네, 정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서부지법에서 발생했고 헌법재판소는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정리를 네. 하고요. 질문이요. 네. 예. 그리고 이번 서부지법 사태에서 발생한 난동 사태 20, 30대가 많았다고 해요. 맞습니다. 현장에서 젊은 남성들이 다수 목격돼서 네. 이들이 행동대장 역할을 한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왔었는데 예. 실제로 체포된 90명 가운데 20대와 30대가 46명으로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외에도 10대부터 70대까지 연령대가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법관들도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포함한 현직 대법관 12명 전원이 서부지법 난동 사태 관련해서 논의를 했고요. 네. 매우 중대한 범죄 행위라면서 우려를 표했습니다. 재판 결과에 불만이 있다고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폭력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법원을 공격하는 건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고요. 사법부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정상적인 기능을 마비시키고 결과적으로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도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렇게 대법관 회의가 공개 입장을 표명하는 건 매우 이례적인데 그만큼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라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네,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여야가
어제도 목소리를 냈어요. 어떤 목소리들 나왔습니까?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민주노총 앞에서는 한없이 순한 양이었던 경찰이 시민들에게는 한없이 강경한 강약 약강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원에 진입도 하지 않고 밖에 있다가 잡혀간 시민들까지도 절대 풀어주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한다는 점을 이야기를 했고요. 네. 우리 당에서도 폭력을 선동하거나 비호한다는 얘기를 듣지 않도록 각별히 말과 행동을 주의해 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여기에 민주당은 각을 세웠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도 이번 법원 폭동 사태에 대해서 큰 책임이 있다면서 12.3 비상계엄 내란 이후 국민의힘은 사법부의 판단을 계속해서 부정하면서 불법으로 몰아가면서 지지자들을 선동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법제사법위원회 또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번 사태 관련해 현안 질의가 있었잖아요. 네. 예. 여기서도 여야가 대립을 이어갔습니다. 앞선 내용이 연장선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여당에서는 곽규택 의원은 법사위에서 법원에서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충분히 예견하고 준비를 철저히 했어야 한다. 예.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정동만 의원은 행안위에서 영장실질심사와 영장 발부 이슈 때문에 시위대가 과격해질 거라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명백히 경찰 수뇌부의 집회 대응 실패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김종양 의원은 경찰이 시위대의 법원 진입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했지만 오히려 옆으로 길을 터주는 영상도 있다면서 경찰의 대응을 지적했습니다. 네. 잘 들었고요. 내란 특검법 관련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내란 특검법 관련해서요. 최상목 대행이 제의 요구를 할 것이다. 제의 요구에 무게가 실린다라는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일단 당장 내일 상정은 유보할 것으로 보인다고요? 맞습니다. 일단 최 권한대행이 여러 차례 여야 합의를 강조를 해왔잖아요. 예. 여야 합의에 따른 위헌적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강조했는데 합의가 되지 못했고 그래서 제2요구권, 거부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당은 최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고 있고 야당은 즉각 공포를 촉구하면서 압박을 이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거부권 행사 시한이 언제까지죠? 다음 달 2일까지라고 해요. 예. 그래서 사실상 매주 화요일 개최되는 국무회의 일정이랑 설 연휴 기간을 고려한다면 뭐 오늘밖에 날짜가 사실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지 이틀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숙고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국무회의에 내란 특검법 제2요구안이 상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최 대행이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를 결심할 경우엔 제2요구안 상정을 위한 임시 국무회의가 소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설 연휴 다음 날인 31일 다음 주 금요일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최 대행이 민생정책 신속 집행 점검회의를 열었다고 하고요. 정책의 신속한 집행을 강조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이제 시간과의 싸움이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단한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의 신속한 집행에 매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는데요. 네. 청년 주거 안정 장학금, 영세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등 핵심 민생 경기 사업은 1분기에 40% 이상을 집행하는 등 중점 관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일자리 관련 예산도 언급했다고요? 네, 민생의 근간인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지키고 만들 수 있도록 30조 4천억 원 규모의 일자리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소식도 좀 알아볼까요? 네. 오늘 새벽이었죠. 맞습니다. 대부분의 언론사들이 그래서 또 이 소식을 주요 뉴스에 배치를 했고 아침신문 1면도 역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관련 내용으로 다뤄졌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새벽 2시에 미국 우선주의를 외쳐온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한반도를 비롯한 글로벌 안보와 국제 무역 질서가 다시 한번 대변혁의 시기를 맞게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 오늘 취임식에서 어떤 발언을 할지가 가장 관심이었는데 어떤 메시지가 나왔습니까? 일단 취임사에서 미국 우선주의를 국정의 모토로 내세웠습니다. 또 세계에서 본 적 없는 가장 강력한 군대를 건설할 것이라면서도 우리가 승리한 전쟁뿐만 아니라 우리가 끝낸 전쟁, 아마도 가장 중요하게는 우리가 시작하지 않은 전쟁에 의해 평가받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건 대외 군사 개입을 자제하는 트럼프판 신고립주의를 선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통상이나 국내 정책 면에서도 미국 우선주의를 선명하게 제시했다고 해요. 맞습니다. 대외적으로 가장 관심을 끌었던 게 관세 부분이었습니다.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대한 즉각적인 고율 관세 부과 부분에 대한 관심이 높았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시스템 재점검, 외국에 대한 관세 부과 또는 확대 방침을 밝혔습니다. 또 전기차 우대 정책을 포함한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산업 정책인 그린 뉴딜의 종료를 선언했고요. 남부 국경의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군대를 배치하고 서류 없이 입국한 사람들의 심사 대기 기간 중 미국 내 체류를 불허하기로 하는 등 강경한 이민자 차단책도 발표했습니다. 네, 이 외에 어떤 메시지가 있었습니까?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플레이션의 원인으로 에너지 가격 폭등을 지목하면서 석유와 가스 시추 관련 규제를 풀고 개발을 확대하겠다고 했고요. 또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은 남녀 2개의 성별만 있게 될 것이라면서 이전에 민주당 정부 때 강화됐던 성소수자 권익 증진 정책을 대대적으로 폐기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정책 기조를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순차적으로 서명할 예정입니다. 제가 방송에 들어오기 직전까지 좀 확인을 했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행정명령을 첫 번째로 서명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네, 예. 제가 확인한 바로는 아직 전해지지 않고 있고요. 네. 트럼프의 지금을 잊게 한 마가, 이게 MAGA 약자예요. 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이념을 실행하는 내용으로 행정명령들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걱정이 됩니다. 미국만 위대하게 하면 다른 나라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언론들도 많이 주목을 하고 있죠. 걱정입니다. 네. 그리고 박상현 아나운서와 함께 앞서 이 서부지법 네. 관련해서 난동 사태로 체포한 90명 네. 관련해서 앞서 소식을 전하면서 헌재 이야기를 잠깐 했었잖아요. 그런데 경찰 발표를 제가 조금 전에 다시 찾아봤어요. 네네. 찾아봤더니 정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소 난입을 시도하던 3명을 포함한 겁니다. 그러니까 서부지법과 인근 현장에서 87명을 체포했고요. 네. 또 헌법재판소 난입을 하던 3명을 포함해서 모두 90명을 체포했다는 소식입니다. 앞서 내용 정정해서 전해드립니다. 네. 네, 박상현 아나운서 오늘 소식 잘 들었고요. 내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